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에 이어 인도까지 주요국의 협력 요청이 이어지면서 HD 현대중공업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오늘장에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주는 최근 미국 의회가 자국 조선업 강화를 위한 선박법을 발의한 데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을 잇따라 방문해 인도 조선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며 높은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업자 일가 모녀와 형제가 대립하며 1년 가까이 끌었던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는 모습입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4인 주주연합이 장남 임종윤 이사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5%를 사들였는데요. 이들은 오늘 경영권 분쟁이 종식됐다고 밝혔고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시경 시술도구 개발 기업인 파인메딕스가 상장일 공모가 대비 60% 급등으로 마감하며 올해 IPO 시장이 마무리됐습니다. IPO 시장은 잠시 쉬었다가 내년 1월 중순부터 청약을 대거 재개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연초에 상장하는 종목들의 상장일 주가가 좋았던 만큼 공모주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하 기조와 국내 정치 불안이 지속되며 달러 원 환율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 환율은 1,464.8원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이에 증권가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강달러 수혜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전략 세우시는 분들은 반도체나 자동차 등 수출 중심 업종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연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다시 돌아온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한산했던 가운데 달러 원 환율이 1,460원대 위로 올라왔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시장은 투심리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요즘 참 어려운 요즘 시장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의상이 산타 같으신데요.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오늘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 가지고 오셨나요? 네. 네, 그거를 노리고 일부러 산 니트이긴 한데 네. 크리스마스 날에는 방송이 없었죠. 네,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태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도와드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모든 급등주의 상한가와 VI에는 또 저 윤사무엘이 있었고 또 최근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또 수많은 상한가와 VI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선물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잖아요. 그 중심에도 윤사무엘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이제 고려 아연이 최근에 이제 VI를 2번을 갔었죠. 그 중심에 또 누가 있었다? 저 윤사무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었죠. 네, 동신건설, 에이텍, 일성건설, SG글로벌, 오리엔트전공 이런 대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 중심에 항상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항상 그 상한가 가던 날 아니면은 VI 가던 날에는 최대한 또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고 이 안에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그렇게 양대 지수가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가 그렇게 나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시장 대비 강한 종목만을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월천 계좌를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보통 이제 짝수년도에는 보통 시장이 재미가 없다가 홀수년도 그러니까 작년을 생각해 보면 23년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되게 재밌었잖아요. 뭐 2차 전지도 있었고 로봇도 있었고 AI도 있었고 예, 분명히 또 25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 기회의 장이 분명히 오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월 억대 트레이더들도 분명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시장 탓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 탓, 뭐 지수 탓, 뭐 이런 거를 탓하지 않고 눈치 빠르게 움직이면서 돈을 쓸어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최근 12월 달 초에 계엄령이 터졌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국회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는데 그때 보시면은 뭐 오뎅차라든지 닭꼬치차라든지 그런 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겠습니까? 인원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이런 심리로 모여들었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장사를 한 사람은 아니고 주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답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계엄령이 터지고 나서 바로 12월 6일 날 히든 종목으로 동신건설 쓸어 담아라. 뭐 그다음에 12월 13일 날에도 SG 글로벌을 또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시장이 분명히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그때 저는 더 큰 기회를 봤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내고 방어를 잘 하다 보면은 분명히 기회의 장이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월천에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가 어떻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면 시장의 비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주도주 공략을 통해서 항상 시세의 알곡만 챙기고 계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또 어떤 매매 방법을 취하시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 나오셔서 고려아연 분명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95% 확률로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했고요. 네. 그래서 물론 상승 탄력이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라는 건 결국에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붙고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제가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 확신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결국에 비중을 실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도 분명히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12월 19일 지난주 딱 일주일 됐죠. 네, 목요일 딱 라운드 피겨 100만 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오늘 126만 원까지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지수가 뭐 그렇게 재미가 없어도 저 윤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주식 폼이 전혀 죽을 기미를 안 보이죠.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둑처럼 빈지털이를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와 함께 이렇게 고려아연 이번에 수익 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수익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SG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11월 18일, 12월 13일 이렇게 두 차례 공략 도와드렸었고 각각 22%, 54%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도 이제 대선주로 봐야 되겠죠. 12월 6일 날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39,800원 말씀드리고 73,300원까지 급등하면서 84% 수익 최근에 또 가져다 드렸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12월 12일 날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한 며칠 안 걸려서 또 28%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게 되면은 고려아연부터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또 매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1분봉에서 이렇게 또 급등할 때 여기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하고 그다음에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제가 이제 고려아연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그래도 24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떨어졌어요.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 네, 그렇죠? 정말 빠르게 떨어졌다. 이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요. 그다음에 좀 팁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 이날이 이제 이 종목이 상한가 가던 날이었어요. 상한가봉의 중심값, 중심값 구간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딱 제가 말씀드린 타점이 나올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이 100만 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딱 3일 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26% 이상 상승권을 누렸을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 저항 구간이 아마 130, 그다음에 150만 원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서 매도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빈집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을 이렇게 급등할 때는 많이 봤겠지만 또 내려왔을 때는 많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SG글로벌은 이렇게 이제 방송을 이때 한 번 도와드렸었고요.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이렇게 또 매매일지도 보내주셨는데 보시면은 여기 방송 공략은 여기서 이날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이틀 만에 22.16%, 그때 당시 목표가에 깔끔하게 도달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날 또 방송 공략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다음날 시초가부터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 4거래일 만에 또 이제 54% 수익을 얻었을 텐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매매라는 거는 물론 얘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죽었다가 돌아나가는 시점,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나갈 때 또 다시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상한가봉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선상의 상한가는 상당히 귀하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빠르게 또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G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분들한테 또 히든 종목으로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해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신건설. 동신건설은 너무 짜릿하게 수익을 내가지고 정말 여러 번 설명을 해도 아낌이 없는데, 보시면은 일단 제가 보시면은 종목들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거의 다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이후에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좀 잊혀졌을 때 이제 매매를 들어갔던 거고, 그걸 이제 상한가봉의 중심값으로 기준을 삼았던 거고, 그다음에 SG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동일선상의 상한가봉이 핵심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상과 T상 이후에 그다음 봉이 양봉 마감했을 때 다음날 시초가는 기회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렸었죠. 단 이거래일 만에 84%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 윤사발 너는 84% 올라갔는데 이거 다 수익 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네, 당연히 저는 T상부터 들어갔었습니다. 네, T상 들어갔을 때 T상이라는 건 이겁니다. 점상이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T상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네, T상.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약간 살짝 풀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풀리는. 그래서 이 구간, 이 저점 구간에서 제가 공략이 들어갔었고요. 실제. 네,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이거를 여기서 사가지고 쭉 들고 가진 못했어요. 다음날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또 분할로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에서 분할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만에 만약에 여기서 버텼다라고 하면은 약 100%까지 상승한 모습을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찐 수익은 여기서부터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날 방송에 나갔었고요. 그래서 다음날 시초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그러면은 뭐 한 3분, 5분 만에 VI에 들어갔었죠. 그때 5분 봉이니까 이게 10분 안에 VI가 2차 VI가 다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강의를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오늘이죠. 네,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8시 반에서 이제 한 10시 반 정도까지 항상 방송을 열고 있습니다. 너튜브 방송을 열고 있고 장중 매매를 실제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목요일마다 그때 당시 엑스게이트를 이제 방송에서 12월 10일이었나요? 그때 제가 2차례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가 그다음에 또 매수가 뭐 이렇게 손절가까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장중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좀 단타 매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날 방송이 상한가 날이었죠. 근데 이게 오후장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갭은 저는 크게 바라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들에서
진입하시면은 충분히 또 수익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때 당시에 리뷰를 했었죠. 그래서 이틀 만에 28%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장중 너튜브 방송은 이날 했었어요. 예, 이날 장중 너튜브 방송을 했었는데 이때 시초가 9시 2분에도 공략이 들어갔었고요. 7,900원에서 7,700원 사이에. 그다음에 돌아 나갈 때 상따를 또 했었습니다. 여기서 상따 종목이라 적혀 있죠. 8,700원에서 8,500원.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또 분할 매도 했었고 또 여기서 종가 베팅하고 분할 매도 하고 또 저점 잡고 또 매도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브리핑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 드려가면서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원사이클 매매라 볼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사서 바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상따나 돌파 매매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내가 내일도 뭔가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도 공략을 도와드리고 내가 최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최저점도 잡아드리고 실제 상한가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상따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이제 다양한 매매를 구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야 이런 식으로 주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신기하게 많이들 보세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매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매매만 수만 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재미있고 또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어색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색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거 매수, 이거 매도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와 함께 월천에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항상 시장의 흐름이 테마의 흐름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따라가서 주도주를 공략해야 한다라는 부분 들어볼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트럼프 테마입니다. 내년 1월 20일에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미 대기업들의 거액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일 트럼프 당선자의 두 번째 취임식 모금액은 2017년 1월 집권 1기 시작 때 1억 700만 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관측했는데요. 미국 대기업들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기업 전략 전문가들은 회사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트럼프 당선자 취임 전부터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트럼프 차기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모든 인맥을 동원해 당선인을 비롯한 주변 인물과의 유대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 중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한국 기업 트럼프 테마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세계 INC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했다는 소식에 신세계그룹주들 최근 흐름 좋은데요. 이에 상승했던 신세계 INC는 오늘 하락 전환하면서 1.6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트럼프가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조선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삼박법 소외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9.56%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트럼프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신세계 INC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신세계 INC로 1시간 반 만에 27%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공략하시나요? 일단 분명한 거는 지금 오늘이랑 이번 주에는 가장 강한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항상 뭐 공략을 안 하더라도 모니터 한 켠에는 항상 이 종목을 분봉상 띄워놓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주도주가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아나운서님께서도 잘 설명을 주셨지만 조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님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팅을 했었죠.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대화를 했다. 근데 내용은 공개를 못 한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야 이러면은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공개 못 한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너무 좀 위험한가?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더 호재예요. 주식적인 사고로 접근했을 때는 네네. 만약에 내용을 공개해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야 별거 없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내용을 공개 못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상상력에 우리가 상상력에 베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있구나. 뭔가 근데 얘가 뭔데 이유도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만 했다는데 왠지 모르게 이유가 없는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있는 거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조영진 회장님이 그냥 입국 닫고 있으면 돼요. 진짜 잘 가려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입국만 닫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다. 주식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또 일정까지 있었죠. 핵심은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을 우리가 또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찌라시성으로 이제 단독 뉴스로 나왔었는데 뭐 올렸다가 좀 삭제된 것 같아요. 근데 정치 발언에 대해서 금기 이걸 조영진 신세계 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가죠. 삼성가 전통을 깬 조영진 이러면서 이제 정계 진출의 꿈. 뭐 사실 SNS에서 여러 차례 이제 뭐 뉴스도 나왔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오늘 또 그 장 끝나고 나서 그 시간에서는 또 알리바바랑 협업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주식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또 매매해 볼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저는 어제가 아니죠. 어제가 크리스마스 날이었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지금 수천 분 계시죠. 수천 분한테는 모두 다 공략이 들어갔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다 전달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일단 사진 여기 SNS에서 이제 사진이 올라가는데 이 뉴스를 좀 잘 보고 있었고요.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직전 매물대를 저는 전고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여기가 전고점이었어요. 이 라인이 전고점이었는데 보시면 전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전혀 없죠. 거래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내려갔다가 여기서 일단 약간 T상은 아니지만 상한가를 갔었고요. 상한가를 갔었는데 개파락 출발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다만 여기 구간에 왔을 때 이미 거래량이 이미 여기까지 왔었어요. 여기 이 정도 라인까지. 야 이거 잘하면은 뭔가 있나 보다. 저도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력을 이제 펼치고 있는 거죠. 야 잘하면 오늘도 슈팅을 주겠는데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종고점 부근에서는 압도적인 거래량을 자랑하니까 이거는 오늘 어쩌면 수급이 쏠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타점을 이제 잡아드렸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3,850원 1차 매수가 이렇게 잡아드렸었고요. 2차 매수가는 13,600원, 손절가는 13,380원.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매수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13,600원 여기가 2차 매수고요. 여기가 첫 번째 라인이 1차 매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수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어디서 힌트를 얻었었냐면은 여기서 이미 힌트를 얻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거래량이?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이 종목이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뭐 신세계 그룹이랑 뭐 이마트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 이상하다. 일단 전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개파락 출발했는데 어쨌든 아래에서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거래량 수급의 힘으로 밀어 올렸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거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1분봉이에요, 여러분들. 뭐 1분봉이 아니고 1분봉이고 1시간 30분 만에 27%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차, 2차 VI까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도와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시간에서 좀 올랐던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이라서 물론 얘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죽어버리면 뭐 당연히 약해지는 건 사실인데 또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내내 약간 느낌이 YG 플러스가 언제였죠? 11월 달에 급등했었잖아요. 뭐 로제 아파트라는 그 키워드로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또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은 트럼프 취임 일정이 1월 20일. 그 전까지는 핵심 키워드가 요즘에 좀 트렌드가 그래요. 뭐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재건, 양자 이런 데서 계속해서 순환 매성으로 돌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트럼프 안에서 키워드가 돌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 신세계 INC 또 추가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같이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수급이 쏠린 신세계 INC인데요. 내년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언제 공략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HD 현대중공업,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는 이전에 조선업과 관련해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셨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주목하시는 건가요? 다시 주목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난주 방송에서도 가져왔어요. 네네네.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되게 좋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삼양식품이랑 대형주 쪽에서는 삼양식품이랑 HD 현대중공업을 되게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두 종목 탁 이 양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중공업도 결국에는 트럼프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러브콜을 보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인도에서도 K조선의 SOS 상업용 100,000척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고요. 장 초반에. 그래서 국내 조선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가 뭐야? 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반도체도 있었고, 그다음 작년에는 실제 2차 전지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약간 중국에 밀린다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 플로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물론 중국도 조선을 잘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중국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중국보다 더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금 주목을 해보자.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년 만에 또 최고치를 갱신해주고 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건조 비용을 달러로 결제를 받아서 고환율의 수혜주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죠. 지난주부터. 그리고 트럼프 2기 여양권에서 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조선 섹터, 그러니까 여양이 있는 섹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좀 여러 섹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일단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은 좀 그러니까 투심적으로는 그런 영향권이 있다라고 봤을 때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만큼 강하게 한다 이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올해 생각을 해보면은 방산 섹터가 좀 조용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현대 로템이라든지 약간 이 정도 급의 주도 섹터는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저는 좀 제가 아까 우리 작가님한테 HD 현대중공업은 상승 초입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승 초입이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초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차트는 고점인 것 같지만요. 네,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참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HD 현대중공업을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어느덧 한 20% 가깝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일단 신고가 종목이죠. 네, 신고가 종목이고 거기다가 주봉을 봤을 때 주봉이 핵심이라 그랬었죠. 주봉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이날 방송을 했었는데 넘어서고 나서 약 17%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상당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올라갔다가도 저항받고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급등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가장 1순위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가 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지금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 초에는 시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도할 수 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조선업 중에 대장주격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항상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어떤 매물대적인 부분들이 뭔가 트렌드든 아니면 뭐 종고점이든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 저항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신고가 구간이고 트렌드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비탄력적인 주가가 탄력적인 주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상승 초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 상승 초입에서 HD 현대중공업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업 2025년에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조정이 나온다면 1순위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7.5% 상승으로 마감한 국내 최대 아연 제조기업인 고려아연입니다. 미 하원의 에릭 스와렐 의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우려를 담은 서한을 미 국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는 고려아연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아연을 비롯해 은과 동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하면서 MBK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 포트폴리오에는 다수의 중국 기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MBK의 집중력과 투자 실적을 고려할 때 중국 기반 또는 중국 자금이 투입된 법인이 다양한 거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MBK의 행보가 한미 공동 노력에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탈중국 공급망 구축의 한 축이 될 기업 고려아연, 오늘의 강세 개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고려아연입니다. 전문가님, 고려아연 공략을 하셔서 오늘 1차적인 목표가에 도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또 주목하시는 건가요? 네, 주목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또 이제 어떤 큰 뭔가 재료가 필요한 시점이죠. 네. 그래서 약간 저점을 잡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 플러스 일정 플러스를 이제 가지고 이제 했었던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변한테도 제가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종목 좋은데 여기서 사봐 한번. 약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S급 나왔다 오랜만에. 그러니까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게 90% 이상 저는 여기서 승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90% 승률이라고 하면은 저는 1000번을 진입을 하면은 900번의 수익이 났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번 진입했는데 900번이 수익이 났다, 아니면 100번 진입했는데 90번이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지를 수 있겠죠. 뭐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1억도 담을 수가 있는 거고, 뭐 10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5억씩 담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결국에는 이 비중 베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확신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는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를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그게 올라와가지고 또 굉장히 기쁩니다.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25년도 1월 23일 날 임시주총이 개최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려아연과 영풍과 MBK 간 치열한 표 대결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정이 있는데 가격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어쨌든 그 기대감으로 240만 원까지도 갔는데 그 일정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100만 원까지 빨리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을 크게 느꼈었고,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2조 5천억 유상증자를 철회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악재 없다, 악재가 없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참고로 그때 당시에 MBK 평단은 얼마라고 했죠? 12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26만 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희한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똑같이 저점을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점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더 떨어져가지고 땅굴을 파는 경우도 되게 많을 텐데, 꼭 윤사무엘이 저점에서 공략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딱 저점을 찍고 반등이 신기하게 나와버리죠. 그게 디테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물론 옛날에 초보 때는 들어갔는데 더 하락해가지고 물려버리고 그냥 어중간한 자리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제가 프로가 된 이상 최저점을 잡을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고점 240만 원 대비 약 2주 만에 60%까지 조정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했어요.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싸졌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싸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 어떻게든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점에 있는 종목들 나도 한번 제대로 공략 들어가고 싶다, 정확한 타점에 아니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때 당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일단 뭐 상한가 봉을 이용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정말 매력적인 거죠. 24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렇게 질질질 그냥 빠르게, 그것도 뭐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이렇게 한 이틀 정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좀 질질질 내려왔다가 그냥 매력적인 거죠. 여기가 또 매물대도 있고, 매물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만약에 내려온다고 해도 이런 데는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했었죠. 근데 바로 100만 원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정은 남아있다. 다만 그 일정과 별개로 또 다른 어떤 재료가 좀 이쁜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또 터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좀 거래량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또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랠리가 나와줬을 때 그 중심에는 또 윤사모엘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연 다시 한 번 더 랠리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 강한 추세가 나왔을 때 그 추세의 중심에서 나도 한번 칼춤추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항상 종목의 최저점을 잘 또 포착을 하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인데, 앞서 고려아연처럼 시장의 주도주이지만 많이 빠졌을 때 잡아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앞서서 동신건설 리뷰를 해주셨는데, 동신건설의 경우에도 상한가 따라잡기, 전문가님의 주특기로 또 공략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오늘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할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익을 당연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수익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계좌 어떤 폭발적인 수익을 내려면은 남들과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잘하는 거, 그게 하나는 한 뭐 몇 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남들과 완전히 다른 계좌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제 특기는 상한가 따라잡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따 위험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뭐 하나도 물러남 없이 항상 좋은 상따장에서는 좋은 멋진 상한가 종목을 잡아내는데 달인이 되어버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도와드릴 건데, 일단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주 매매도 다 하지만 뭐 개형주 매매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종가 베팅, 눌림 매매, 아니면은 뭐 돌파 매매. 근데 돌파와 상따를 가장 주력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주고 안정적으로 줘요, 수익을. 그래서 그럼 상따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주가라는 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한 번에 가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강한 상한가 종목들은 어떻게 가죠? 보통 이렇게 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근데 이 계단식으로 갈 때 이 저가와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38%까지 위에서만 다시 38% 위에서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38선 위의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좀 헷갈린다, 이것만 봐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엘과 만나가지고 제가 드리는 교육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서 5강짜리가 있거든요. 그거 받아보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봉상 정고점 플러스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이어야 된다. 일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료인데, 재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아는 재료는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신선해야 된다. 의외성이 있어야 된다.
뭐 아니면은 9시 뉴스 헤드라인에 나와줘야 된다. 아니면은 HTS 뉴스에서도 또 특징주 기사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상한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상한가, 그걸 이제 강한 상한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등락률 20% 이상 상승 종목.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 봉이 있어요. 한 플러스 5%. 이게 20%짜리 봉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5%짜리 봉에서는 여기 이 종목이 상한가 갈지 안 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하지만 20%짜리 봉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아, 얘가 상한가를 갈 수 있겠다, 안 가겠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20% 위에서 이제 상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강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가 만나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이 끝나면은 2,500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뭐 탑 10, 탑 20, 20 약간 20종목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만을 제가 엄선해서 그 종목들이 상한가 갈 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침 한 8시,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해서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 상따했던 종목들이고 상한가로 큰 수익이 났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예, 뭐 수천만 원 벌었다, 수천만 원의 계좌를 매 월마다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수천만 원을 벌었을까? 저는 보통 이거 여기서 돈 복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신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있었죠. 계엄령 사태의 HTS 뉴스예요. 이재명 대마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전고점이죠. 네, 전고점을 어떻게 됐죠? 점상 T상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상따가 들어간 거예요. 왜? 전고점을 넘겼습니까?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10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했던 일지들을 보면은 일단 분봉상에서는 이 빨간 선이 38선이에요. 이 38선 아래로 잘 안 떨어지죠.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꼬리 말고 올라가죠. 네, 보통 여기 이 선을 깨지 않는다. 강한 종목들은요.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은 빠져나오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네, 뭘 들고 있어요. 빠져나오면 되지. 아, 추세 깨졌구나 하고 근데 깨지기 전까지 홀딩 100% 상승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T상일 때 상따로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모으고 또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이텍도 보시면 종고점 부근을 넘었죠. 그러면 여기서 또 상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상따를 여기서 했습니다. 38선 부근 위에서. 그래서 2박 3일 만에 100% 상승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신건설이랑 오리엔트전공이 그때 당시에 대장이었는데 이 대장들이 거래 정지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일성건설은 투자 경고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상따 들어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초가 갭이 17% 나왔습니다. 장 막판에 들어가서 17% 수익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동신건설과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장중 너튜브 목요일마다 하는 거, 거기서도 실제 공략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날 상따를 했었어요. 상따를. 왜냐하면 종고점 부근, 거기다가 구글 양자 키워드, 엑스게이트 질주, 양자 암호 대표주 부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징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날 상따가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38선 위에 있을 때 공략이 들어가가지고, 물론 여기서는 38선 아래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다음에 또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38선 위에서 회복을 해주면서 아래로 잘 안 떨어지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분할 매도를 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다라고 보셨을 때 또 2박 3일 만에 32%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수익이 납니다. 보통 1박 2일 또는 조금 늦으면 2박 3일 안에 수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수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좀 이상한 종목, 좀 약간 시장 트렌드와 멀어진 종목을 매매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한 수익인데, 또 저는 시장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잘 먹히는 종목이야? 유행하는 종목이야? 그럼 빠르게 갈아탑니다, 그 종목으로. 그래서 빠르게 수익이 내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빌리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종고점 부근에서 상한가 뭐 이렇게 이제 구글 이긴 3빌리언 5분 만에 뭐 8,000개 찾는 기술, 이런 식으로 특징주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자, 보시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장중 매매
눌림 매매로 해서 12% 수익 났었고 여기서는 또 돌파 매매를 해서 상따해가지고 다음 날까지 24%까지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와 함께 매매했던 분들의 매매 일지 똑같죠. 저와 타점이 비슷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다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브리핑을 드려서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제가 지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까지 지정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짜릿하게 이제 수익이 났던 게 이제 신규주 상따였는데 SB소프트 2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다 돌파 매매였어요. 돌파로 상따하고 갭 18%, 돌파로 상따하고 갭 23% 이런 식으로 공략 도와드렸던 이력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가가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꾸려면은 무조건 치트키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상따로 수많은 분들이 이번 달에도 또 월천을 달성할 수 있었던 매매 기법이니까 꼭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서 잘 꼭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를 폭발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드라의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 히든 종목을 가져오면서 저는 사실 이 종목밖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세계 IN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그래서 뭐 도널드 트럼프랑 이제 일론 머스크랑 또 최근에 또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좀 기사 내용으로는 브로라고 칭할 정도로 좀 약간 친근하게 뭐 대했다. 그러면서 미국 파트너나 아니면 국내 투자 유치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냥 입국 닫으면은 행복하다.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세계에서 중국의 알리바바와 손을 잡았대요. 근데 분명히 이분이 중국 쪽을 별로 안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좀 생각이 많이 바뀌셨나 봐요. 어쨌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시간에선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다음에 핵심은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300억 정도였다가 유통수가 4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이마트랑 자사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뭐 한 1,000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대기업이긴 하지만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못 움직인 이유는 이제 투자 경고 때문이었죠. 그리고 단기 과열, 오늘까지 상승하면 단기 과열 걸려버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좀 쉬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게 좀 잠재적인 리스크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또 피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전략은 단순해요. 내일 한 시초가 근데 최대한 싸게 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시간에서 5% 떨어졌으니까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초가에서 14,000원 정도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 매수가가 아니죠. 이거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4,000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여기가 갭 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갭자리는 지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3,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라는 종목도 대형주 쪽에서 좀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나서 돌아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지 우리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불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신세계 INC입니다. 최근에 주도주로 떠오른 모습도 또 보여주고 있고 재료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마트와 함께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기 과열을 피하기 위한 조정을 우리가 또 피해가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보다 더 궁금하시다면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기다리면서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혈안인 요즘 시장인데요. 관련 종목인 신세계 INC와 HD 현대중공업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INC는 히든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에서부터 14,000원 선 매수 시 1차적으로는 2만 원, 2차적으로는 24,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